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들이받았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너 같은 배달원이 이 차 수리비 낼 수 있어? 3천만 원인데? 3천. 3천. 3천만 원이요? 당연하지. 이게 무슨 차인 줄 알아. 저기요. 분할부로라도 꼭 가볼게요. 분할 웃기고 있네. 근데 지금 이 배달만 먼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지금 사고 처리해야지. 배달이 뭐가 중요해? 취소되면 페널티 받아요. 오늘 못하면. 그게 내가 알바야? 동생 등록금이 밀렸어요. 정기도 끝나고 제발요. 배달만 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5분만요. 내 손이 떨렸다. 핸드폰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깜빡였다. 연체 127일. 오늘 배달 못하면 전기 끊긴다. 청담동 골목을 질주하는데 앞에서 고급 세단이 갑자기 멈췄다. 끽, 급브레이크 밟았지만 늦었다. 쾅!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플라스틱 용기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짜장면 국물이 아스팔트에 번졌다. 야, 너 봤지? 내가 들이받았어. 운전자가 내렸다. 50대 남자 명품 시계가 번쩍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너 같은 배달원이 2차 수리비 내겠어? 3천만 원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었다. 또 영상 찍히는 거다. 지난달에도 그랬다. 배달 늦었다고 욕먹는 영상이 SNS에 올라갔었다. 저기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달 못하면. 배달? 지금 그게 중요해? 남자가 비웃었다. 그때였다. 옆 건물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다. 하얀 셰프복을 입은 남자가 앞장섰다. 최태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미슐랭 셰프였다. 야, 이동혁 씨 아직 안 왔어? 셰프님 연락이 안 돼요. 빌어먹을, 오늘 VIP 손님 오는 날인데. 최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식자재 납품업자가 사라진 모양이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오토바이를 세웠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기, 죄송한데 배달 먼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차 주인이 코웃음 쳤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사고 처리 먼저 해야지. 제발요, 오늘 못하면 동생 등록금이. 목소리가 떨렸다. 창피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최태준이 이쪽을 힐끗 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거기 배달원 시끄러워. 여기서 떠들지 말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뺨이 화끈거렸다. 27살 강민서, 명문 요리학교 중퇴, 현재 배달 라이더 3년 차. 한때는 플레이팅을 꿈꿨던 내가 지금은 짜장면 배달하다가 사고 나서 무릎 꿇고 있었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방금 연락 왔는데 메인 셰프가 교통사고 났대요. 수셰프 한지우가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다. 뭐라고? 오늘 저녁 7시에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오는데? 어떡하죠? 트리프 요리는 메인 셰프만 할 수 있는데. 최태준이 벽을 쳤다. 쾅! 주변이 조용해졌다. 2시간 남았어. 2시간 안에 대체 인력 구하든지 아니면 취소해야 돼. 취소하면 우리 평판이. 알아, 알고 있어. 최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스쳤다. 3년 전 요리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레시피. 트리프 리조또. 프랑스 정통 기법. 교수님이 극찬했던 그 요리. 저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 모두가 나를 봤다. 저 그 요리 할 수 있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웃음이었다. 뭐? 배달원이 지금 뭐라는 거야? 박소의 주방 팀장이 배를 잡고 웃었다. 아니 진짜요. 저 요리학교 다녔었어요. 트리프 리조또 프랑스식으로. 닥쳐. 최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다. 배달원 주제에 셰프 흉내 내지 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하지만 저 정말 나가. 당장 여기서 꺼져.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미쳤나 봐. 배달원이 셰프라니. 웃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셰프님.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시는 게. 지우 씨, 정신 차려. 미슐랭 손님 앞에서 배달원을 세울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됐어. 내가 직접 한다. 준비해. 최태준이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무릎에 피가 바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핸드폰 진동이 왔다. 배달앱 알림이었다. 취소 처리, 페널티 부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뒤 나는 레스토랑 뒷골목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붕대로 감았다. 약국에서 산 제일 싼 거였다. 배달 앱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다. 페널티로 오늘 하루 배달 정지. 15만 원 날아갔다. 동생아 미안해. 문자를 보냈다. 대학교 2학년 동생 민주에게였다. 등록금 이번 달은 어렵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답장은 없었다. 어제도 그제도 없었다. 나한테 실망한 게 분명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레스토랑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동혁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한지우의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었다.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미안해요, 한 셰프님.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잖아요. 알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 이동혁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 그럼 지금이라도 식자재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사실은 말이죠. 이동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쓰레기통 냄새가 지독했지만 참았다. 다른 레스토랑에서 좋은 제안을 했어요. 가격을 2배로 쳐준대요.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라비앙이랑 계약은 이번 달로 끝이에요. 이동혁 씨, 우리 5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5년 동안 최 셰프님한테 받은 건 뭐예요? 후려치기 가격에 갑질해. 그건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그럼 발소리가 멀어졌다. 한지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다. 그때였다. 누구야? 한지우가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저 아까 그 배달원이에요. 아, 너 여기서 뭐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다. 한지우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숨만 쉬었다. 들었구나. 방금 대화. 네, 죄송해요. 괜찮아.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니까. 한지우가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길게 뱉었다. 저기요. 응? 제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지우가 나를 봤다. 짜증 섞인 눈빛이었다. 너 진심이야, 농담이야? 진심이에요. 저 요리 학교 다녔었어요. 르꼬르동 블루 서울 캠퍼스 1년 다녔고. 1년? 그럼 중퇴네. 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배달하는 거고. 네. 솔직하게 말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트리프 리소토 할 수 있다고 했지? 네. 프랑스 정통 방식으로요. 재료는 아르보리오 쌀, 트리프, 파르메산, 화이트 와인, 사프란. 온도는 180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220도로 올려요. 한지우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에서 흥미로. 시간은 정확히 18분 30초요. 왜 그렇게 정확해?
1초만 늦어도 쌀이 퍼지거든요. 한지우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따라와. 네. 테스트해 볼 거야. 셰프님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진짜일까? 한지우를 따라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생각보다 컸다. 스테인리스가 반짝였다. 각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해봐. 재료는 다 있어. 한지우가 식자재 보관실을 가리켰다. 근데 한 가지. 네. 15분 안에 끝내. 그보다 늦으면 의미 없어. 네, 알겠습니다.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3번 했다. 요리학교에서 배운 대로였다. 앞치마를 둘렀다. 너무 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재료를 꺼냈다. 트리프 향이 코를 찔렀다. 검은 다이아몬드. 1g에 10,000원짜리 식재료. 조심스럽게 썰었다. 얇게, 균일하게.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렸다. 쌀을 씻었다. 3번. 전분기를 빼내야 했다. 팬을 달궜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볶았다. 투명해질 때까지. 타이밍이 중요했다. 쌀을 넣었다. 볶는다. 1분 30초. 화이트 와인을 붓는다. 칙. 알코올이 날아가는 소리. 향이 퍼졌다. 육수를 조금씩 넣는다. 한국자식. 저으면서 손목이 아팠다.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다. 악물고 참았다. 어디 아파? 한지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목인 거 알아. 그만하고 싶으면 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저었다. 계속 저었다. 쌀이 크림처럼 변했다. 농도가 중요했다. 너무 묽으면 실패, 너무 되면 실패. 트리플을 넣었다. 파르메산을 갈았다. 버터를 한 조각. 마지막 터치. 불을 끄고 섞는다. 30초. 됐어요. 시계를 봤다. 14분 50초. 10초 남았다. 접시에 담았다. 트리프 조각을 올렸다.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렸다.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먹어보세요. 한지우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씹는다. 표정이 굳었다. 삼킨다. 침묵. 어때요? 맛없어요? 아니. 한지우가 나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미쳤어. 너 진짜 할 줄 아네. 정말요? 농도 완벽해. 트리프 향도 살아있고. 이거 르꼬르동 블루 1년 다닌 수준이 아닌데? 집에서 혼자 많이 연습했어요. 왜? 언젠가는 다시 요리하고 싶어서요. 한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셰프님한테 말해야겠어. 진짜요?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셰프님이 엄청 완고하신 분이거든. 괜찮아요.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 내가 불러올게. 한지우가 나갔다. 나는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흥분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5분 뒤 문이 열렸다. 최태준이 들어왔다. 얼굴이 차가웠다. 뭐야, 아까 그 배달원? 셰프님, 이거 맛 좀 보세요. 한지우가 접시를 내밀었다. 최태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장난해? 배달원이 만든 거를 내가 먹으라고? 제발요, 한 번만.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겁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 최태준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뭐라고? 제 요리가 진짜 실력 있을까봐 겁나시는 거죠? 이 미친년이. 아니면 맛보시면 되잖아요. 한 입이면 되는데. 도박이었다. 최태준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했다.
도발하면 반응할 게 분명했다. 좋아. 최태준이 성큼 다가왔다.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떠서 입에 넣었다. 씹는다. 삼킨다. 침묵이 흘렀다. 5초, 10초, 15초. 다시 해봐. 네. 다시 한번 만들어봐. 지금 당장. 왜요? 확인해야 하니까. 최태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긴장이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빨랐다. 손이 재료를 기억했다. 칼이 리듬을 탔다. 13분 만에 완성했다. 됐습니다. 최태준이 또 먹었다. 한 입, 두 입. 접시를 비웠다. 너, 네. 어디서 배웠어? 르꼬르동 블루요. 1년 다녔다며? 네. 나머지는? 독학이요.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최태준이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의 웃음이었다. 배달원 주제에. 네. 진짜 해낸다면. 네. 오늘 저녁 VIP 손님 요리 내가 해. 성공하면 주방장 자리 줄게. 세상이 멈췄다. 정말이세요?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하지만 저 배달원인데요. 상관없어. 실력이 있으면 돼. 최태준이 팔짱을 꼈다. 근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뭔데요? 실패하면 평생 요리업계에 발 붙이지 마. 칼날 같은 조건이었다. 성공 아니면 끝.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 5시간 남았어. 최태준이 나갔다. 한지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미쳤어, 진짜. 근데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준비됐어? 네. 거짓말이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주방 시계가 째깍거렸다. 오후 2시. 5시간 후면 내 인생이 바뀌거나 끝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오후 3시 주방은 전쟁터였다. 박소의 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야, 배달원. 재료 준비는 다 했어? 네, 거의 다. 거의가 뭐야? 다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 다른 요리사들이 일을 멈추고 이쪽을 봤다. 누군가 킥킥 웃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너 지금 트리프 양이 틀렸어. 다시 재. 네. 못 들었어? 다시 재라고. 박소희가 내 앞에 섰다. 키는 작았지만 기세가 압도적이었다. 40g 정확히. 1g이라도 틀리면 안 돼. 손이 떨렸다. 저울 위에 트리플을 올렸다. 38g. 부족했다. 한 조각 더. 41g. 초과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것도 못해? 박소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정확하게 40g을 잘라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오늘 실수하면 우리 레스토랑 평판이 바닥나는 거 알아?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 제대로 해. 셰프님이 왜 너 같은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 박소희가 가버렸다. 다른 요리사 한 명이 다가왔다. 30대 초반 남자였다. 야, 진짜 배달원이었어? 네. 대박.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운이 좋았어요. 운? 하, 웃기네. 우리는 요리학교 4년 나오고 인턴 2년 하고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죄송할 일이 아니지. 그냥 신기해서. 남자가 빙긋 웃었다. 비아냥이 섞인 웃음이었다. 근데 진짜 할 수 있어? 오늘 미슐랭 3스타 셰프 오는 거 알지?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으론 안 돼.
완벽해야지. 남자가 어깨를 툭 쳤다. 장난스러운 척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팠다. 오후 4시 30분 손목이 비명을 질렀다. 칼질을 한 지 2시간. 터널 증후군이 악화됐다. 손가락이 저렸다. 야, 강민서. 한지우가 불렀다. 네. 손목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붓기 시작했어. 한지우가 내 손목을 잡았다. 퉁퉁 부어 있었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진통제 먹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미쳤어, 진짜. 한지우가 약통을 가져왔다. 이거 먹어. 병원용 진통제야. 우리가 주방 사고 날 때 먹는 거. 감사합니다. 알약을 삼켰다. 물도 없이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언니. 응, 민주야. 등록금 말이야. 미안해. 이번 달은 진짜 어려워서. 언니, 나 자퇴할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돈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야.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주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꼭 마련할게. 언제? 언니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 이번엔 진짜야. 내가 지금 큰 기회 잡았어. 기회? 또 배달 일이야? 아니야, 요리야.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언니 현실을 봐. 3년 동안 배달만 했잖아. 알아. 근데 이번엔 달라. 진짜 시작할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민주야? 언니 나가야 돼. 알바 시간이야. 민주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다.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서 씨. 한지우의 목소리였다. 네. 손님 도착했어. 준비해. 알겠습니다. 눈물을 닦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집중해야 했다. 오후 6시 50분 주방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제자리에 섰다. 최태준이 들어왔다. 다들 들어. 오늘 손님은 장피에르 보나페 셰프야.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완벽하게 해. 실수는 용납 안 돼. 최태준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강민서. 네. 내가 메인 요리 담당이야. 준비됐어? 네, 셰프님. 좋아. 그럼 시작해. 홀에서 벨이 울렸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강민서. 작게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첫 요리가 나갔다. 전체 요리.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 요리. 수프. 문제 없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메인 요리. 트리프 리조또. 민서 씨, 고. 한지우의 신호였다. 불을 켰다. 팬을 올렸다. 올리브 오일, 양파, 쌀, 와인, 육수.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나왔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목은 아팠지만 손은 정확했다. 트리플을 넣었다. 향이 폭발했다. 파르메산을 갈았다.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됐어. 접시에 담았다. 마지막 장식. 완벽했다. 나가요. 웨이터가 접시를 들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고생했어. 한지우가 물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벌컥벌컥 마셨다. 목이 탔다. 5분이 지났다. 10분, 15분. 반응이 없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박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은 신호인가, 나쁜 신호인가. 누군가 속삭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최태준이 들어왔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셰프님, 어떠셨어요?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강민서, 네, 나와봐. 끝났다. 실패했구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억지로 일어났다. 홀로 나갔다. 장피에르 보나페가 앉아 있었다. 60대 프랑스 남성. 하얀 수염에 날카로운 눈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장피에르가 프랑스어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프랑스어를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최태준이 대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네. 어디서 배웠지? 르꼬르동 블루 서울 캠퍼스입니다. 장피에르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품평하듯이. 기술은 괜찮아. 하지만 심장이 멎었다. 하지만 영혼이 없어. 네.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야 해. 이건 그냥 기술일 뿐이야.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이 정도론 프랑스에서 인정 못 받아. 장피에르가 냅킨을 테이블에 놓았다. 일어설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였다. 3일 후 레스토랑에 구급차가 왔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들어왔다. 홀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VIP 손님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식중독 의심됩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멎었다. 식중독? 우리 레스토랑에서? 저기요, 제가 먹은 요리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여성의 남편이 소리쳤다. 어떤 요리요? 트리프 리조또요. 당신이 만든 거죠? 나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총구처럼 느껴졌다. 제가 만든 건 맞지만 식중독일 리가 없어요. 모든 재료를. 없다고요? 우리 아내가 지금 쓰러졌는데요. 목소리가 커졌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병원에 같이 가시죠. 최태준이 나섰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진정하라고요?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떠났다. 남편도 따라갔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저기요, 저도 배 아픈 것 같은데요. 다른 손님이 일어났다. 저도요. 트리프 리조또 먹었는데. 저도 먹었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모두 트리프 리조또를 먹은 사람들이었다. 주방 폐쇄합니다. 모두 나가세요. 보건소 직원들이 도착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식재료 보관 상태 확인합니다. 조리도구 소독 상태 점검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강민서 씨 맞죠? 네. 오늘 트리프 리조또 조리하셨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조리 과정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매뉴얼대로 했어요. 온도도 시간도 정확하게. 그래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다. 트리프 보관 온도는 몇 도였죠? 4도요. 냉장 보관했어요. 확인해 보니 7도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걸요. 온도계가 여기 있습니다. 7도 맞습니다. 증거를 내밀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트리프 세척은 어떻게 하셨어요? 흐르는 물에 3번 씻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흙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여기 보세요. 트리프 조각을 보여줬다.
정말로 미세한 흙이 묻어 있었다. 불가능했다. 분명 깨끗하게 씻었는데. 강민서 씨, 조리사 자격증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무면허로 조리하신 거네요. 하지만 셰프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셰프님 문제고요. 일단 조리 업무 중단입니다. 네. 조사 끝날 때까지 주방 출입 금지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저녁 뉴스에 났다. 청담동 유명 레스토랑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다. 무면허 조리사가 만든 요리를 먹은 손님 12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화면에 내 얼굴이 떴다. CCTV에 찍힌 모습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해당 조리사는 배달원 출신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주였다. 언니, 뉴스 봤어? 응. 설마 그게 언니 아니지? 언니 대답해. 미안해. 언니 어떡해.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오해야. 곧 풀릴 거야. 진짜야? 응.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강민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식중독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면허로 조리한 거 인정하시나요? 플래시가 터졌다. 눈이 부셨다. 죄송하지만 아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서 씨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 망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다. 그러게, 괜히 배달원 뽑아서 이럴 줄 알았어. 박소희가 다가왔다. 민서 씨,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네. 보건소에서 금지했잖아. 조사 끝날 때까지. 하지만 저 결백해요. 결백하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우리 레스토랑이 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있어.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을 정리했다. 2주 전에 받은 주방장 명패가 있었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민서 씨. 한지우였다. 네. 나는 믿어. 내가 그런 실수할 사람 아니야. 고마워요. 뭔가 이상해. 이건 조작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왜? 모르겠어. 근데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한지우가 내 어깨를 잡았다. 포기하지 마. 알았지? 네. 하지만 포기하고 싶었다. 너무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핸드폰을 켰다. SNS에 검색했다. 라비앙 식중독. 기사가 수십 개 떴다. 댓글들을 읽었다. 배달원 주제에 셰프라니 웃기네. 무면허가 문제지. 저런 애들 때문에 요식업이 망한다.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생각을 정리했다. 뭔가 이상했다. 트리프 온도, 세척 상태, 모두 내가 확인한 것과 달랐다. 누군가 조작했다.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동혁이 떠올랐다. 식자재 납품업자. 계약을 파기한 그 남자. 설마. 다음 날 이동혁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구로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다. 이동혁 대표님 계세요? 출장 가셨는데요. 언제 돌아오세요?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돌아서는데 뭔가 보였다. 사무실 안쪽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트리프 상자였다. 저건 라비앙 거 아냐?
상표가 눈에 익었다. 저기요, 혹시 저 트리프? 아, 그거요? 다른 레스토랑 납품용이에요. 어느 레스토랑이요? 죄송한데 영업비밀이라서요. 직원이 웃으며 차단했다. 밖으로 나왔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이동혁이 뭔가 숨기고 있었다. 한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 셰프님, 저예요. 민서 씨, 어떻게 지내? 저 이동혁 조사하고 있어요. 이동혁? 왜? 뭔가 이상해요. 그가 조작한 것 같아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느낌만으론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이동혁과 라비앙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2일 후 한지우가 연락 왔다. 민서 씨 만나자.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카페에서 만났다. 한지우가 서류를 꺼냈다. 이것 봐. 이게 뭐예요? 이동혁이랑 라비앙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구했어요? 회계팀에 아는 사람 있어. 서류를 봤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여기 봐. 사건 당일 트리프 구매 내역. 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구매량이 평소의 2배야. 2배요? 응. 우리가 주문한 건 5kg인데 10kg가 배송됐어. 왜? 그게 문제야. 나머지 5kg는 어디 갔을까? 설마. 응. 다른 레스토랑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한테 온 트리프는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한 거네요. 맞아. 이동혁이 의도적으로 불량 식재료를 납품한 거야. 왜 그런 짓을? 복수 아닐까? 최 셰프님이 계약 파기했잖아. 미친. 더 있어. 한지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이동혁과 경쟁 레스토랑의 거래네요. 어떻게 이것까지? 내 친구가 식자재 업계에 있거든.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이동혁이 라비앙의 경쟁 레스토랑에 같은 날 고급 트리플을 납품했다는 기록. 우리 트리플을 가져다 판 거네요. 그렇지. 게다가 가격을 2배로 받았어. 이건 범죄잖아요. 맞아. 사기고 횡령이야. 경찰에 신고해야죠. 응.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요? 결정적인 거. CCTV 같은 거. CCTV? 응. 이동혁이 트리플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있으면 완벽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 CCTV. 하지만 보건소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아니야. 하나 남았어. 어디요? 식자재 보관실. 거기 소형 CCTV가 하나 더 있어. 정말요? 응. 아무도 모르는 곳에 설치했거든. 도난 방지용으로. 그럼 그걸 확인하면 이동혁이 뭘 했는지 다 나와. 희망이 보였다. 지금 당장 가요. 안 돼. 아직 보건소 조사 중이야. 그럼 언제? 오늘 밤. 몰래 들어가자. 불법 아니에요? 우리 레스토랑인데 뭐가 불법이야. 그렇긴 하지만. 민서 씨, 이게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끝이야. 결심했다. 알겠어요. 하죠. 밤 11시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만 켰다. 조심해. 한지우가 앞장섰다. 식자재 보관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CCTV가 어디 있어요? 저기. 천장 모서리.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SD 카드 빼자.
한지우가 사다리를 가져왔다. 올라가서 카드를 빼냈다. 됐어. 빨리 확인해요. 노트북을 켰다. SD 카드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이동혁이 보관실에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트리프 상자를 열었다. 저것 봐요. 응. 뭔가 꺼내는데 이동혁이 트리프를 빼내고 다른 걸 넣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트리프였다. 저 새끼. 한지우가 이를 갈았다. 이거면 충분해요. 응. 경찰한테 가자. 지금요? 응.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갔다. 새벽 1시였다. 당직 형사가 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신고하러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식중독 사건 관련 증거가 있어요. 형사가 눈을 떴다. 라비앙 레스토랑? 네, 맞아요. 증거가 뭔데요? CCTV 영상이요. 식자재 조작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보여주세요. 영상을 재생했다.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이거 큰 사건이네요. 그죠? 지금 바로 수사팀 연락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수사관들이 도착했다. 진술을 받았다. 영상을 분석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혁이 체포됐다. 뉴스에 또 났다. 라비앙 식중독 사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다. 식자재 납품업자가 의도적으로 불량 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리사는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내 얼굴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모자이크 없이. 강민서 주방장은 오히려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가 빗발쳤다. 사과하는 기자들, 응원하는 사람들, 취재 요청들. 언니 봤어. 민주가 울며 전화했다. 다행이야, 정말. 응. 이제 괜찮아. 언니 사랑해. 나도. 레스토랑으로 갔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민서 주방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태준이 악수를 청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앞으로 더 잘해줄게.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다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절대 안 져. 칼을 집었다.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렸다. 똑똑똑.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잠깐만요.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장피에르가 멈췄다. 뭔가 더 말할 게 있나? 제 요리에 영혼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 그럼 묻고 싶어요. 셰프님은 요리에 영혼을 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태준이 내 팔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보나페 셰프님. 이 친구가 실례를. 아니야, 괜찮아. 장피에르가 손을 들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영혼이란 건 말이지, 고통과 사랑이 섞인 거야. 요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야 해. 그럼 제 이야기는 어때요? 내 이야기? 저 요리학교 중퇴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 식당이 화재로 망했고 빚이 3억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3년 동안 배달 일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오토바이 타고 서울 전체를 돌았어요. 손목이 망가졌어요. 터널 증후군이라고 지금도 아파요. 근데 요리는 포기 못했어요. 왜? 유일하게 제가 빛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장피에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매일 연습했어요. 싸구려 재료로요. 유튜브 보면서요. 언젠가 다시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다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제 요리에 영혼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 인생 전부가 이 요리에 담겨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장피에르가 한숨을 쉬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네, 다시 먹고 싶어졌어. 네,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심장이 뛰었다. 물론이죠. 이번엔 내 이야기를 담아서.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갔다. 한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들었어. 다시 한다며? 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어떻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재료를 꺼냈다. 이번엔 달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차분했다. 불을 켰다. 팬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올리브 오일이 반짝였다. 양파를 썰었다. 눈물이 났다.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다. 3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넘어졌던 날. 손님한테 욕먹던 날. 동생이 울던 날.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던 날. 쌀을 볶았다. 와인을 부었다. 칙.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기억들도 날아갔다. 육수를 부었다. 한국자식.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3년간 배운 인내심으로. 저었다. 계속 저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다.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트리플을 넣었다. 향이 터졌다. 파르메산을 갈았다. 버터를 녹였다. 됐어. 이번엔 달랐다. 요리가 빛났다.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접시에 담았다. 장식은 최소한으로. 요리 자체가 말하게. 나가요. 웨이터가 접시를 들었다. 나는 주방 바닥에 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민서 씨, 괜찮아? 한지우가 내 옆에 앉았다.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은 다했어요. 그럼 충분해. 10분이 지났다. 이번엔 더 길게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최태준이 들어왔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민서 씨. 네. 성공했어. 네. 보나페 셰프가 극찬했어. 먹은 요리 중 최고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울지 마. 축하해. 한지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다. 박소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민서 씨. 네. 보나페 셰프가 직접 만나고 싶대. 나와봐. 다시 홀로 나갔다. 장피에르가 웃고 있었다. 놀라웠어,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가 느껴졌어. 요리에서.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파리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내 레스토랑에서. 세상이 멈췄다. 파리요? 응. 6개월 인턴. 관심 있으면 연락해. 명함을 건넸다. 파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 기다릴게. 장피에르가 악수를 청했다. 꿈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행복했다. 휴대폰을 켰다.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다. 민주야, 언니가 해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답장이 왔다. 언니, 진심이야? 응. 다음 달 등록금 보낼게. 언니 사랑해.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2주 후 나는 정식으로 라비앙의 주방장이 됐다. 최태준의 약속대로였다. 월급은 배달 일대의 10배. 믿기지 않았다. 축하해, 민서 주방장님.
한지우가 샴페인을 터뜨렸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해. 박소희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새로운 유니폼을 받았다. 가슴에 HEADCHEFKANGMINSEO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거울 앞에서 봤다. 낯설었지만 뿌듯했다. 민서 주방장. 최태준이 불렀다. 네, 셰프님. 이제부터 메뉴 개발도 내가 맡아. 자유롭게 해봐. 정말요? 응. 내 요리를 믿어.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다. 실패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다. 동생 민주가 찾아왔다.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치?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손목은 괜찮아?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민주가 안아왔다. 따뜻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고마워. 3개월 후 라비앙은 미슐랭 2스타에서 3스타로 승격됐다. 내 요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시상식 날 무대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특히 한지우 셰프님, 최태준 셰프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저는 배달원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 웅성거림이 일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더 큰 박수가 터졌다. 무대에서 내려와 최태준이 말했다. 민서 씨, 이제 진짜 프로야. 셰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그날 밤 파리에서 온 명함을 다시 꺼냈다. 장피에르 본 앞에 문자를 보냈다. 셰프님,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파리로 갈게요. 답장이 빨리 왔다. 환영해. 기다릴게. 6개월 후 인천공항에 섰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다. 언니 잘 다녀와. 민주가 배웅 나왔다. 응. 열심히 배우고 올게. 꼭 성공해. 그럼. 우리 민서 약속했잖아. 포옹했다. 오래. 탑승구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비행기가 떴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다. 3년간 배달하던 그 거리들이 보였다. 안녕, 과거의 나.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안녕, 미래의 나. 파리에서의 6개월은 힘들었지만 값졌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세계적인 셰프들을 만났다. 그리고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서 셰프 환영합니다. 최태준이 공항에 나왔다. 오랜만이에요, 셰프님. 파리는 어땠어? 최고였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도 최고 만들어 보자.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내 이름을 건 레스토랑. 미로미로. 오픈날 줄이 길게 늘어섰다. 예약이 6개월치가 찼다. 첫 손님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 주방으로 들어갔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할까요? 네, 셰프님. 불을 켰다. 익숙한 소리. 익숙한 향. 할 수 있어, 강민서. 이번엔 확신에 찼다. 그날 밤 모든 요리가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만족했다. 별점 5점 만점에 5점.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건배했다. 우리의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예전에 배달하던 골목을 지났다. 오토바이를 타던 그 시절. 고마워. 그때의 나. 포기하지 않아서. 믿어서. 계속 달려서.
현관문을 열었다. 새 아파트였다. 부모님 빚도 다 갚았다. 동생 학비도 걱정 없었다. 거울을 봤다. 27살 강민서가 웃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민서 셰프였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나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웃으면서